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필리버스터 오늘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죠.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또 이제 필리버스터 내용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보면은 요새는 필리버스터 한다 그래도 그렇게 뭐 그러니까요. 시청하거나 뭐 그렇지도 이런 않으시더라고요. 예, 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테러 방지법 통과하고 이럴 때 민주당에서 처음에 할 때 예, 필리버스터 처음 할 때 신기하니까 그런 장면 처음 보니까 그때는 네. 시청률이 매우 높고 관심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니 예.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래저래 관심이 떨어져 있는 필리버스터 현장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좀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용산 만찬 소식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검찰개혁 속도전 이게 뭐 이견이 있다 이런 네. 언론의 여러 가지 뭐 분석도 있었고 했는데 어제부로 딱 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만찬 결과로. 아니 근데 저는 예. 아무리 읽어봐도 네. 어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그 법안 초안이 제출이 된다라는 네.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으로 이제 당정 합의가 된 것으로 읽히는데 네. 오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추석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그래서 다시 봤더니 봐도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가 추석 전에 되는 건 아니고 네. 법안이 제출 최종적인 성안이 되는 시기를 추석 전으로 정한 것인데 마치 추석 전에 법안 통과를 시키기로 합의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네.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 뭐 이런 취지로 보도하는 걸 보니까 그거는 왠지 뭐랄까 팩트를 좀 틀어서 왜곡시켜 갖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법안, 그러니까 그 얼개가 만들어지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법안이 통과되면은 시간은 얼마 남았냐 이거 또 이렇게 가다가는 또 잘못된다 이런 식의 예. 공포감을 또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 비판 여론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또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아니면은 이 민주당 지도부 뭐 특히 뭐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도 이제 싹 다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만찬으로 인해서 자꾸 틈새를 그러니까요. 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먹힌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이견 조정이 다 됐고 불협화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저희가 뒤에 가서 또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정치 또 특검 소식을 좀 지켜보면은 건진법사가 심사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까지 법원에서 영장이 한 2번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된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 영장 기각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게 어떻게 기각이 되지? 기도했나 건진법사가? 아니면 뭐 그래서 일부 법원 영장 기각을 유도한 거 아니냐 부실 수사를 해서 일부러.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잖아. 맞아요. 도대체 영장이 어떻게 저 정도인데 기각이 되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그때 압수수색에서 관본권이 발견이 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엔 발부되겠죠. 이번엔 발부될 거다. 그리고 관본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특검 전에 검찰에서 네. 구속하려고 할 때 띠지를 분실했다라는 이 딱 얘기를 들으면서 일부러 수사도 열심히 안 했고 영장 기각될 결심을 하고 해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거는 열심히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범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의원님 사실 예전에 수사하고 이럴 때 직원들이 뭐 이제 시킨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돈 세다가 띠지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단 관봉권을 왜 세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자체가 네,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국민들이 딱 잘 모르시면은 관봉권 그래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거기는 한국은행이 보증한 그래서 봉인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스티커 붙어 있고. 이건 5천만 원이야. 예. 그걸 누가 봐도 왜 5천만 세요? 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봉이라는 게 네. 관봉을 묶는 방법이 조금 그전하고 최근하고는 어. 달라졌는데 그전에는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10십자로 묶었어요. 100만 원 묶음을 네. 100만 원 묶음을 요렇게 한 번 묶고 요렇게 한 번 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빼낼 수 없게. 아. 그리고 그 100장 묶음마다 예. 10십자로 묶고 그거를 묶고 전체를 비닐 포장한 다음에 맨 위에다가 봉인을 한단 예, 말이에요. 예. 스티커 형태로.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거기다가 밀랍을 녹여서 이게 도장 찍었던 거잖아요. 서양 같으면. 네. 그게 봉인이지. 봉인을 해놓고 딱 누가 보더라도 이 금액. 그래서 관봉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세요? 그건 5천만 원으로 그냥 거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당연히 5천만 원 누가 봐도 5천만 원인데 왜 세냐? 그것부터 말이 안 된다. 일단 관봉을 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뜯어서 네. 그리고 뜯은 거를 잊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직원이 잘 모르고 이거 잘 보관해놔. 아 근데 우리 영광님께서 이걸 좀 얼마인지 내가 세놓으면은 내가 이게 미리 해놓으면은 칭찬받겠지 이러면서 세놨다. 이건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건 그 말도 안 돼. 검찰청 수사관이나 직원이 무슨 예.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관봉 봉인한 건데 네. 그 그걸 자체가- 뜯어서 셌다는 것부터가 출발이 말이 안 되고 네. 더군다나 뭐 100번을 양보해서 예. 정말 멍청한 직원이 이걸 세서 세놔야지? 진짜 5천만 원이 맞는가를 확인해 놔야 되는 건가라고 착각을 했다 치더라도 네. 스티커하고 띠지를 잊어버려요. 아니 무슨 증거물 보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다. 그거는 그냥 수사 방해 목적의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직접 또 진짜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건 하여튼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되는지. 설명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감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찰 통해서 밝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세게 추궁을 하면 네.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을 계속 시키면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네. 너 형사적으로 처벌되고 연금 다 날라가고 뭐 형사재판 받고 할래? 네.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랬는지 순순히 자백하고 그래도 가볍게 좀 선처를 받을래라고 추궁을 해야죠. 그래서 진상이 밝혀지면 수사로까지 확대가 될 수도 그럼요. 있는 것이고, 야 이제 관봉권 건진법사가 이거 관봉권을 이렇게 5천만 원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나왔냐 이게 또 돈이. 과거에는 사실 기도비라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예. 금융기관에서 이른바 VIP 고객들한테는 관봉을 줬었어요. 이제 금융기관도 네. 내가 당신을 이 정도로 잘 모신다. 이것도 경험담입니까, 의원님? 아니 그거는 관봉을 관봉 받으신 거 이게 내가 받은 건 없고요. 내가 받은 VIP 적은 고객인가 없고 해서 VIP 고객을 수사를 하지. 관봉권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는 절대 안 주고. 예. 근데 그게 점차 그런 관행들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봉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 백장 묶음 백장 관봉 묶음. 뭐 이런 거 우리가 명절 때 특히 설날 전에 네. 이제 은행 가서 신권 좀 달라고 하잖아요. 예. 세뱃돈 주려고. 맞아요, 아무래도 바꾸죠. 빳빳한 새 돈으로 이제 세뱃돈 주려고 하는 어른들이 신권 요구를 하는데 네. 그럴 때 은행의 VIP 고객들한테 은행이 과거에는 관봉을 줬었어요. 신권 달라고 할 때. 이거 네, 네. 그럴 수 그러면 있겠네요. 보통 그 VIP 고객들이 예. 그 관봉을 뜯어서 뭐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세뱃돈 세뱃돈을 주고. 주는 게 아니고 관봉을 보관을 해놔. 왜냐하면 이거 뜯기 아깝거든. 그렇네. 그럴만 하네요. 그래서 네. 갖고 있다가 압수당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수사해 보실 때 네. 보면은 그 발견하셨군요, 진짜. 근데 그러면 건진도 중요한 돈이라 생각해서 근데 가지고 있었을 요새는 것이다. 그렇게 개인 고객한테 관복권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예 비닐 포장재 네. 전달받은 관봉이 그 정부 부처 중에 극히 한정된 부처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돈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네요. 그 스티커와 띠지를 통해서 유통 경로는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고의로 이 루트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려고 고의로 이걸 파쇄한 게 아니냐, 없애뜨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건희 뭐 아니면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김건희가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김건희가 처음 받은 그 대통령 이제 특갈비 그거를 건진한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하고 하사품을 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돈의 액수보다 플러스 알파의 어떤 효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시중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거니까 더군다나 비닐 포장대 그러니까 100장도 아니고 네. 100장 묶음 10개를 비닐 포장재 위에 스티커까지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네. 주고 받으면 폼 나죠. 맞죠. 그리고 누가 올 때마다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는 거고. 이거 너 이런 거 본 적 있냐?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용도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건진법사가 이걸 누구한테 받았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증거 인멸 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조사해 보면은 또 윗선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는데 뭐 이거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 거 20일 예. 채워가는 것인데 오늘 오전에는 남부구치소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 2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계속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먹는다. 뭐 과자를 특검 사무실 가서 과자를 뭐 녹여 먹기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도 먹네요. 간식까지 먹네요. 간식까지 먹네. 그러니까 계속 건강상의 어떤 사유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이른바 병보석으로 나갈 명분을 축적하려고 하겠죠. 네. 아니면 뭐 병보석을 기대하기는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틀림없는데 나중에 중형이 확정되고 나서라도 어떤 형 집행정지, 병원의 입원 내지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서 병원에서 한동안 지내는 뭐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아프다, 뭐 건강이 안 좋다, 건강 때문에 뭐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겠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나중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근데 특검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조사하는 게 계속 응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부부가 둘 다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똑같이 굴면 욕을 2배로 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명은 적어도 나와야지. 한 명은 나왔어. 그 연명 그 원망을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야 너라도 나가면 내가 안 나갈 수 있을 텐데 먼저 안 나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할 수 나가야 없이 된다.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긴 나가서 대답 안 하는 수가 있더라도. 그래요. 그래도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서 뭐 아니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는 김상민 전 검사 챙겨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다른 검사도 많았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뒷부분 챙기려고 했으면 더 챙길 다른 검사도 많았다. 여기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챙겼겠죠. 챙긴 건데 네. 좀 표가 난 게 아하. 그게 가만히 있었으면 표가 덜 났을 텐데. 김상민 김상민 당시 난리 쳤었죠 검사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문자 뿌리고 예.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출판 기념회 열고 예. 대량 문자 뻔히 누가 봐도 그냥 명백히 출마 의사를 드러내는 바람에 네. 이제 논란이 불거진 것이고 네.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김건희와 한동훈 당시 예. 비대위원장의 사이가 나빠진 건데 그 공천 떨어지고 나서는 바로 또 국정원장 특보로 채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챙겨준 모습 아닙니까? 엄청 챙겨준 거죠. 어떻게 더 챙겨줘요? 그런데 그 김상민 말고 더 챙겨줄 사람이 많았다. 그걸 유추해 본다면은 뭘 또 했을까라는 생각. 아니 예를 들어서 예?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엄청 챙겨준 거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렇죠. 안 뭐 됐는데 또 어쨌든 다시 용인갑에 공천을 줬고 네. 거기서 본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만 어. 낙선하고 제 기억에 며칠도 안 됐어요. 맞아요. 바로 돌아왔어. 바로 또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네. 재임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이 이른바 네. 나토 신씨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렇게 챙긴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렇네. 그렇게 다 챙겨주는. 사실 한동훈도 자기가 챙겨줬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으로 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만 안 들으니까 네. 지금 얼마나 아니, 또 예를 욕을 들어서 했습니까? 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예. 김건희가 반대했다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능했겠어요? 그렇네. 불가능했죠. 그렇네. 네. 법무장관까지 됐는데 나중 보면 심평 변호사한테도 한동훈 욕을 뭐 그렇게 그렇죠. 막 무지막지하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면 그 전에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뭐 맞아요. 카톡도 주고 카톡 수백 번을 주고 받고 네. 뭐 이랬는데 아니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자 시절에 김건희가 한동훈 걔 절대 안 돼. 어? 싸가지 없어서 안 돼. 라고 했으면 법무부 안 됐지. 장관 됐겠냐고요. 그렇네. 나중에 틀어져 있는 뭐지 공천 관련해서 아마 틀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네. 더 챙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떠올려봐도 몇 명 이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민 전 검사 플러스 다른 사람, 다른 인사 개입을 어떻게 했냐, 국정농단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하나하나 밝혀내야 된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겠는데 지금 보면은 무지하게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아니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전부터 예. V1 위에 V0가 제로가 있다. 그때 V0가 김건희였던 것이고 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인사청탁이 됐던 네. 아니면 이권청탁이 됐던 김건희를 다 통했던 것이고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도 김건희한테 목걸이를 준 거고 샤넬백도 전달해달라고 권진한테 부탁을 한 것이고 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김건희한테 나토 3종 세트 1억 1천만 원어치를 사준 거지. 나토 3종 아직까지 윤석열한테 뭐 준 거는 안 드러나고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 예. 근데 당장 드러난 건 일단 통로는 다 김건희예요. 그렇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진짜 그게 신기하네요. 누가 실세인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네. 근데 법률적으로는 이게 공직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적극 주장해. 김건희 본인은. 다 받아놓고. 그렇네. 누가 뭘 받았는지만 봐도 딱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한테는 술이나 주잖아요. 아이 이건 안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맛있는 술을 비싼 술을 아니 그거 비싸지만 그게 목걸이만큼 비싸냐고요. 6천만 원짜리 뭐 술은 제가 못 본 거 같으니까. 이걸 안 먹어라 그러면서 뭐 몇십만 원짜리 양주 사주고 뭐 이런 걸 주는데 김건희한테는 비싼 걸 주잖아요. 그러네. 권력의 핵심은 권력의 거기니까. 핵심은 보석이 갑니다. 거기는 명품이 갑니다. 이 이봉관 뭐 자수서를 써가지고 사실 큰 역할을 했는데 심평 만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이봉관하고 정권이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 전에는 네. 다 자기네가 이긴다고 주장하잖아요. 음. 근데 선거를 졌어. 네. 참패를 했어. 그러면 깨진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깨진 쪽에서 주장하는 거. 부정선거, 아, 음모론이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네. 네. 똑같아요. 자, 목걸이 네. 못 찾았어. 아. 그리고 짝퉁이 나왔어. 네, 압수수색 모조품이. 과정에서. 네. 그래갖고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내가 뭐 가짜를 사서 뭐 홍콩이 가서 오빠 줬다 그랬다가 엄마 줬다 엄마 줬다가 그랬다가 뭐 선물.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예. 덜컥 실물이 나왔고 실제로 건네준 사람의 자수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팩트를 어떻게 흔들 수는 없어. 아. 그러면 그다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음모론. 아.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네.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가 비슷하게 가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팩트는 됐는데.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걸 갖고 거짓말로 뭐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거 짝퉁을 내가 받았어라는 얘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 할 수 있는 얘기는 음모론밖에 없어요. 아, 거기까지 간 거네요, 김건희도. 네.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 실물이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수서, 인사 문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사회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네.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은 윤석열은 부정선거 얘기하고 김건희는 음모론 계속 얘기하고. 아, 네. 부창부수로 가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한남동 7인방 이른바 뭐 칠상시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핫했어요. 뭐 칠상시가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다. 뭐 감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김건희 통화 기록에 한남동 7인방 뭐 강훈 당시 국정홍보 비서관이나 김동조 연설 기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통화를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로 나오고 있다 이것도. 그것도 그 전에 예. 소문은 이미 널리 소문은 이미. 퍼져 있던 얘기죠. 그렇죠. 누구다. 누구다 예. 누가 역할을 하고 있다. 뭐 퍼져 있던 얘기인데 예. 이제 공식적인 그 기록으로 기록으로 증거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동안 이게 썰로 있고 막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예측하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이다. 그러면서 추가로 좀 예. 궁금해지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공식적인 연설문의 표현 같은 게 무시무시했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무슨 공산 전체주의부터 시작해서 광복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막.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준비하는 자리가 연설기록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연설기록 비서관도 이른바 칠상시 중에 한 명이었어. 맞아요. 아. 그러면 그 연설문의 내용에 누가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거냐. 근데 이게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매한 가지라고는 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네. 더 이른바 MSG를 치는 과정에 김건희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김건희 스타일이 녹아 있는 게 아니냐. 궁금증도 또 생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말 맞아? 대통령의 연설 맞아? 이런 생각 항상 했잖아요. 근데 연설기록 비서관이 김건희랑 통화를 뭐 길게 했었다라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심된다. 그렇네. 김건희가 정말 바빴겠어요. 이거 연설도 챙기랴, 인사도 챙기랴. 그러니 사람들 속으로는 만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멍청한 사람들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빠. 내가 메시지까지 정리해줘야지. 뭐 인사 챙겨야지. 내가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뭐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유 막 한숨 쉬면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김건희 이제 측근 뭐 계속 함께 해왔던 걸로 보이는 이종호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받으니까 휴대전화를 항공공원에서 부수고 막 연기가 날 정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 이걸 또 특검이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이종호의 휴대전화를 특검이 몇 대나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고 진짜는 이렇게 부셔서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아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증거가 다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모습 그렇죠. 보면. 결국엔 네. 얼마나 되살려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거고. 네. 이른바 뭐 요새는 다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포렌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살려낼 수 있느냐. 근데 오해하시는 게 포렌직하면 다 살리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해봐야 합니다. 아, 못 살리는 부분도 분명히 꽤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조금 운에 맡겨야 되고 네.
그게 참 쓰레기통 뭐 본인은 절대 못 찾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발로 그렇게 부셔서 정말 한강물에다 냅다 던져버렸다 그러면 네.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찾게 됐는데 어떻게든 증거 인멸을 하려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증거 인멸이 있었겠냐,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사실은 내란 직후에 효과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웬만한 증거들은 많이 없어진 거죠. 지금 발견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CCTV나 이런 거는 저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는 거지. 꼼꼼하게 안 챙겼기 예. 때문에. 그것도 운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경찰 특수단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이 공문 내용대로 보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덕수가 구속이기고 이상민은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도 그러면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예. 그 구속의 기준은 대략 세 가지로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사안이 경미하면 구속할 수 없죠. 근데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만큼 중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독립운동은 내란인데 더군다나 내란이 벌어지는 당시에 국무총리 그야말로 네. 국정의 2인자였잖아요. 사안의 중대성은 뭐 더 이상 논할 필요 없이 인정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의 기준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근데 뭐 도주의 우려는 출국금지 해놓으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미 현실화됐잖아요. 국회 나와서 거짓말했지, 온갖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네.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는 하여튼 회의가 있었지만 3일 후에 예. 회의록을 만들어냈었잖아요. 마치 있었던 선포 전에 작성된 것처럼. 네. 그랬다가 또 그걸 나중에 없애버려.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 네. 거짓말했지, 증거 증거 만들어냈다가 야 이것도 찝찝하다 또 없애버렸지. 폐기해버리고.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너무 농후하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 정도면 구속이 돼야죠. 이 정도면 구속이 된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막 그랬던 것 자체도 참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참 뭐 이 역사 우리 대한민국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에서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거 피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근데 우리 댓글로 이런 말씀 많이 주시네요. 마약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약 수사 안 하나요?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마약 관련된 수사 특검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은 뭐 인지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특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네. 특검에서 현재 인력상 무리다. 인력상 네. 무리다. 그런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저히 이것까지는 못한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예. 충분히 할 만한 것인데 예. 인력이 부족하다. 예. 아니 그리고 그 특검의 입장은 저는 뭐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물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의혹이 네. 짙은 것도 사실인데 마약 수사. 예. 모든 것을 김건희 특검한테 다 수사해서 밝혀보라고 요구하는 거는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사실은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뭐 별도의 상설 특검을 출범을 시킨다든지 네. 뭐 다른 데 맡기든지 아니면 시간 순서를 지금 뭐 12월 초에 네.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새로운 특검법에서 시작을 하든지 뭘 해야지 지금 이것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네. 무리 아닌가. 그래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개정안도 내서 파견 검사 늘리고 뭐 이런 네. 것도 해 놨긴 했는데, 자 어쨌든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댓글 질문이 들어왔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약 수사 이거 꼭 해야 된다 관련된 거 의혹 밝혀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잠깐 짚고 이제 경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 이제 22일 아니면 26일 선출이 됩니다. 새로운 네, 대표 네. 누가 유력합니까? 제가 보기엔 뭐 김문수 김문수. 후보죠. 예. 그 태권도 정권 찌르기가 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6월 3일 날 대선을 치렀으니까 채 석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네. 그 대선의 탄력을 받아서 가는 거죠. 물론 본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만 대선에서의 본 후보가 된다는 것은 각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가 아직 채 가시기 전이고 그 탄력으로 그냥 가는 것인데 물론 이른바 친윤계 쪽에서는 조직적으로 장동혁 후보를 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후보의 상승세도 그동안 꽤 매섭게 많이 맞아요. 올라온 전환기를 것도 손을 잡고. 사실입니다만 예. 그래도 대선의 그 후폭풍을 이기기는 조금 무리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로 본다.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댓글 통해서도 세제 개편안 이 말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뭐 조국 네. 뭐 윤미향 사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40대에서 많이 빠지고 PK에서 좀 빠지고 있는 것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부분 커요.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사실은 한 2, 3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 내지는 잘한다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이 네. 60%를 훌쩍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선 득표율은 49%예요. 물론 정권 초반에 어떤 언론과의 뭐 허니문 기간도 있고 네. 취임하면 후보와는 위상이 달라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았던 이른바 중도층에서도 아니면 보수층에서도 네. 잘한다고 평가했던 부분들이 주로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죽으나 사나 이재명은 네. 뭐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건 웬만해 갖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른바 중도 내지는 스윙 보터들 중에 빠진 거에 큰 요인을 했죠. 이른바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 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희 맨날 코스피 얘기하면서 네. 방송했었는데 아니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좋았죠. 그래서 정말 외국인 투자자 중에 뭉칫돈이 들어오려고 몸 풀고 있었어요. 진짜. 몸 풀고 있었어요. 몸 풀고 있었어요. 예. 이제 한국 가자. 시장이 바뀌나? 예. 근데 5천 가자. 거기에 그 대주주 요건 강화 50억에서 10억으로 10억. 내리겠다는 정부 안 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3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8.5% 얘기가 나오면서 찬물이 확 끼얹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고 선거 전에도 약속을 했고 할 것처럼 하더니 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흔들렸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 제가 보기엔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네. 코스피 5천과 관련해서 이거 진짜 실현 의지가 있는 거냐.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죠, 예. 이거는. 이게 하나 작용했고 예. 두 번째는 역시 조국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그게 이게 너무 빨랐던 거 아니냐? 내지는 이게 맞냐?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결단 내리기 전에 아마 이 그렇죠. 파장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예. 감수를 하면서 내린 사면 복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줬던 거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세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게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사실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네.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한 달 동안 보여줬던 이른바
친명 아닌 네. 사람을 널리 쓰는 뭐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드러났고 내각 일부 인사에서도 드러났던 네. 탕평 인사와 그 이후에 최근에 이루어졌던 인사는 조금 결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과정에서 예. 이제 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완전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이제 인사 문제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뭐 주요 자리에 다른 사람을 타진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고사했던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내각은 구성해야 되는데 시간에 좀 쫓긴 부분도 있고 여러 이제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처음하고 좀 달라진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국민들의 포션 중에. 평가는 최종 결과를 나온 거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의 있었던 우여곡절까지 국민들께서 다 아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기재부 장관이 보여준 모습은 그저께 그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제 코스피의 주가 장부 가치 비율, 그러니까 PBR 이걸 이소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10이라고 10 정도 안 됩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PBR 이거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PBR 이게 1이 안 된다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그동안 많이 했고 어딜 보더라도 1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10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양반이 PBR하고 PR을 헷갈렸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재부 해명도 그거예요. PBR. 근데 이소영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PBR 그러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런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 이라고까지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그게 뭡니까, 의원님?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원래는 한 주당인데 한 주당 현재 주가가 주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다. 근데 그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빼고. 중에 부채 빼고 정말 알짜배기 재산의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뭐 주당 계산해도 되고 뭐 시가총액과 그 회사의 순자산 총액을 그 비율로 나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이거를 헷갈리는 분이 기재부 장관을 하면 안 되죠. 사실은 PBR하고 PER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설명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근데 그거를 10 정도 아닙니까? 10점 되나? 이러고 있으니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오늘은 뭐 조금 오르고 있는데 반등은 좀 하지만 최근에 그 양상을 보면 개인들이 주식을 내다 팔고 외국인들도 내다 팔고 어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물량을 다 기관이 받아요. 그래요. 기관이 받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과거처럼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400, 2,500까지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분위기 좋았는데 그런데요. 이러다가 뭐 3,000에서 3,200을 왔다 갔다 하는 지루한 박스피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엄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주무장관이 코스피 PBR을 10이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 보고. 이거는 뭐 웬만한 주식 초보 투자자들도 이거를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배우는 게 PER, PBR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딱 두 개 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사실은. 근데 PBR 10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이게 안 그래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재부 장관이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건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들의 신뢰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대주주 50억 10억이냐 이게 결정이 안 돼가지고 물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엔 통과가 되겠지만 배당 소득세
이것도 그렇고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 이런 논란이 없던 거보다는 훨씬 못해요. 이미 빨리 정리하더라도. 그래요. 예. 이런 논란이 없었다면 속상한 진짜 부분이네요. 분위기 좋았고 예.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맞는 일 없어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서 이게 또 틈만 나면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는구나 한국 정부가 내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예.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단 빨리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융을 네. 단순히 돈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코스피 5천은 네. 아니 주식해갖고 돈 벌면 세금 내야지. 아니 그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돈 좀 벌게 좀 해달라고. 근데 금융이 발전하고 자본시장이 훨씬 커지면 예. 세금 틀림없이 훨씬 많이 냅니다. 그렇죠. 알아서 많이 거치게. 예.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 내지는 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율을 조금 높이는 거 이거 코스피 5천 달성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아요. 이미 그때쯤 되면 네. 시장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5천을 달성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높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야말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율을 확 높일 거를 기획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좀 시장 사정상 포기했던 네. 금투세를 다시 고려해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그걸 통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코스피 5천이란 장밋빛 전망에 모두 다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막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 방향은 맞지만 저렇게 몇 배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2,000선에서 5,000까지 갈 수 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사상 종전 최고치가 언제 거냐? 1989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 버블 터지기 전에 그때는 뭐 일본이 난리가 났었으니까 예.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뭐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 국토를 뭐 몇 번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열되어 있을 때니까 그때 찍고 나서는 계속 내리막이었단 말이에요. 못 찍었던 거를 지난주에 그 89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 주가 지수의 바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4배 이상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그러면 일본 경제가 1980년대 호황처럼 급격히 그냥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랐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 주가와 관련해서는 세계에 가장 1, 2등을 다투는 열등생이 2명 있었어요. 그게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사실은.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PER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어닝은 그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경기 순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등락이 워낙 커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해지고 네. 그래서 보통 PBR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PBR이 1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제 강국이 한국과 일본이었어요. 근데 일본 일본은 정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거버넌스 개선도 노력하고 거기서 일본의 도쿄 거래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PBR 1이 안 되는 예. 업체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요. 어. 너희들 주가 어떻게 부양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라. 네. 그리고 PBR 1이 안 되는 회사들은 우리가 도쿄 거래소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KRX 한국 거래소니까
상장 폐지를 우리가 오. 고려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놔요. 예. 그러면서 일본이 PBR이 1.5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43,000을 뚫고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은 건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우린 벌써 PBR을 10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기재부 수장으로 있으니 이게 진짜 일본이 1.6, 1.5 하고 있는데 우리 10이면 뭐 우린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맨만 가는 거죠. 생각하고 계신 거 코스피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답지가 다 나와 있는데 아니 답답해. 정답을 주고 문제 풀어보라는데 이걸 못 푸네 정말. 답 사이로 막 가는 수준인데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밸류어 프로그램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나 보다 해도 딱 봤는데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해.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뭐 속는 식으로 정책이 간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큰일 안 납니다, 되죠. 이거는. 제일 큰 문제는 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실금이 보여요 지금.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경제 얘기 박종현 스팟에서 그렇게 자주 하지 않지만 이 얘기는 꼭 할 수밖에 없고 김영만 의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럼요. 큰일 난다. 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아니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 내년 지방선거를 너무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영향을 더 줄 수 있겠네, 진짜.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신경 써야 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서울시장 혹시 아니 지금 서울 시민이시 아니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그 오차가 있기 마련이니까 들락날락 60% 초중반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50% 초반까지 뭐 네. 업다운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엔 최근 2, 3주 동안의 하락폭은 너무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아까 뭐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하시면 저는 제일 큰 게 진짜 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지했던 중도층과 아니면 좀 보수 진영에서 이거 아닌가? 왜 이렇게 하지?라는 갸우뚱, 빨리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게 지지율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그룹이 전형적인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카오루님이 김용남 의원 기재부 장관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빨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분이 이렇게 또 계시네요. 기재부 장관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 장관 김용남.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대부분 그 경제학을 정말 전공한 분이나 경제부처 공무원 출신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보면 윤석열 네. 정부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그 경제관료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거는 거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비경제부처 출신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전문성이 매우 높겠지. 그렇죠. 보죠. 예. 나보다는 훨씬 많이 알겠지. 네. 라는 어떤 막연한 신뢰 내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중용이 많이 되는 건데 의외로 아닌 측면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뭐 일각에서는 이 고위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다 부동산이 많더라. 주식시장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불신이 크니까 이걸 빨리 정리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용남 의원과 경제 얘기도 좀 심도 있게 좀 해봤는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른 분이잖아요. 떨어진 선거도 있고 뭐 당선된 선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를 여러 번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치르면서 민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어느 정치인보다 높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모습이 실제로 많이 반영이 되고 선거 전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포퓰리즘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약속. 옳은 방향이면 누가 뭐래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이거 세수 부족해서 큰일 났습니다. 전 정부에서 엉망으로 관료들이. 해놔갖고 지금 세수 부족이 뭐 40조가 나게 생겼습니다. 뭐 몇십 조가 예상됩니다. 하더라도 네. 옳은 방향은 밀고 나가고 그리고 경제적인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 네. 자연스럽게 세수는 늘어난다. 그거를 이걸 꼭 대통령실에서 잘 예. 전달하고 이걸 참 주의 깊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